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웹 개발 기본 과정의 이영록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버튼을 이용해서 onClick 이벤트에 대한 리스너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onClick 리스너 외에 다른 리스너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한번 새로 만드시고요. 네임은 이벤트 리스너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패키지 네임을 한번 설정했기 때문에 따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계속 패키지 네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마지막 부분만 이제 우리가 정한 프로젝트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랭귀지는 자바로 하시면 되고요. SDK는 계속해서 누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하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시면 main activity.java와 activity main.xml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우리가 공부할 뷰를 일단 하나 배치를 할 텐데요. 일단 텍스트 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일단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하시고요. 어트리뷰트에 가셔서 오리엔테이션을 정해줍시다. 버티칼로 정해주십시오. 버티칼로 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다시 텍스트 뷰를 하나 배치를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요. 일단 조금 크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 커먼 어트리뷰트스에 가보시면 텍스트 어피어런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텍스트 뷰에 텍스트를 사이즈를 조정하려 그러면 텍스트 사이즈라는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미리 정해놓은 텍스트 어피어런스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여기에 클릭하시면 미리 정의된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디스플레이 1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1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좀 가운데 정렬로 바꾸겠습니다. 예, 가운데 정렬은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찾기가 힘드니까 여기 검색 버튼을 이용해서 찾겠습니다. 얼라인이라고 검색하시면 예, 이렇게 뜨죠. 예, 여기에서 센터를 하시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요. 검색을 하신 다음에는 꼭 이걸 지워 주셔야 다른 속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스위치를 하나 배치를 하겠습니다. 네, 스위치를 배치를 하고요. 이 스위치는 켰다가 껐다가 이 두 가지 상태를 저장하는 컴포넌트죠. 네, 이렇게 하고 아이디는 스위치 1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메인 액티비티로 가셔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우리 스위치의 참조 변수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위치 스위치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에러가 납니다. 그죠? 스위치라고 이렇게 변수를 지정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왜 날까요? 예, 스위치는 자바의 예약어죠. 그래서 스위치는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ind view by id 해서 r.id. 스위치 1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sw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지금 우리 만들어진 스위치 객체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스위치 값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 건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텍스트 뷰에 우리 참조 변수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r.id.textView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텍스트뷰라는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만들어진 텍스트뷰 객체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위치의 핸들러를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볼 텐데요. 일단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set on까지 치면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스너들이 쭉 뜹니다. 이렇게 뜨죠. 리스너가 뜨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onClick 리스너 있죠. 예, 그리고 onChecked change listener 이렇게 뜹니다. onChecked change listener. 여기서 checked란 뭐냐면 스위치는 켜지고 끄지고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저장하고 있죠. 예, 그때 이제 그걸 담는 속성이 checked라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checked가 변하게 되면 이제 그 반응할 그런 리스너가 필요한 거죠. onChecked. 그리고 우리가 또 당연히 잘 모르겠지만 new 해서 on이라고 치면 이렇게 인터페이스들이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onChecked change listener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익명 클래스로 클래스를 자동 생성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주시고요. onClick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개 변수가 여기 넘어오는 매개 변수가 일단 뷰형 하나밖에 없었어요. 뷰형. 일단 뷰형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매개 변수는 없었는데 onChecked change listene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소드명이 onChecked changed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compound 버튼이 하나 넘어왔고요. 그 다음 불리언이 하나 넘어왔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설정해 놓은 리스너가 동작을 하는데요. 이때 이 onChecked change들을 실행하면서 호출하면서 여기 매개 변수로 있는 얘들을 실어서 준다는 거죠. 예, 근데 버튼하고 다르게 얘는 왜 컴파운드 버튼이냐면 버튼 같은 경우에는 onClick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뷰에 정의되어 있는 리스너입니다. 그럼 뷰들은 다 onClick 리스너에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onChecked change 같은 경우에는 이 컴파운드 버튼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컴파운드 버튼을 상속받은 객체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파운드 버튼이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 우리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객체가 여기 실려오는 거죠. 여기서는 결국 스위치가 여기 실려옵니다. 스위치가 실려오고요. 그리고 불리한 B가 하나 오는데 얘가 뭐냐면 스위치의 체크드 값이 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가 켜지면 여기 true가 뜰 것이고요. 스위치가 끄지면 여기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텍스트 뷰에다가 스위치 상태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if 해서 b 켜졌으면 true가 뜰 것이고요. 꺼졌으면 false가 떠서 이제 여기 else u가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textView.setText 해서 여기에 스위치가 끄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extView.setText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B로 확인할 수가 있죠. B로 확인해서 켜졌으면 if 문이 실행이 되고요. 꺼졌으면 else 문이 실행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텍스트 뷰에 set text 해서 스위치가 꺼졌습니다. 아니죠. 켜졌습니다죠. 예, 켜졌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뷰에 set text 해서 스위치가
꺼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죠. 자, 이렇게 됐고요. 스위치를 동작시키면 이렇게 동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다양한 이벤트 리스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미지 뷰를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들을 한번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파일 선택하시고요. New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자, 아까처럼 Empty Activity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Empty Activity 선택하시고요. New,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이미지 뷰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뷰어. 그리고 패키지 네임, 뭐 로케이션, 랭귀지, 그리고 미니멈 SDK 같이 이런 것들은 앞전에 프로젝트 만들 때 설정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패키지 네임은 자동으로 여기에 지금 금방 입력한 프로젝트 이름이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에. 자, 그래서 피니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되는데, 예,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레이아웃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activity main.xml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리소스 안에 레이아웃에 있는 activity main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제 처음 만든 두 개는 처음부터 열어줍니다. 이렇게 파일을.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시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constraint layout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그래서 아까 우리는 이걸 linear layout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레이아웃은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다양한 회사에서 이제 디바이스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크기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화면 밀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크기의 화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는 많은 다양한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 팔레트에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과 뭐 리니어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은 이제 시퀀셜하게 리니어하게 이제 배치하는 리니어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트 같이 제약을 줘서 하는 레이아웃이 있고요. 또 레거시에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어떤 뷰와 뷰의 어떤 관계, 서로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레이아웃이고요. 일단 지금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이용하게 되면 웬만한 이제 레이아웃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고요. 거기다가 뭐 리니어 레이아웃 정도 이제 같이 쓰게 되면 이제 편하게 이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레이아웃을 다 하지 않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과 리니어 레이아웃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을 바꾸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을 바꾸려고 그러면 일단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컨버트 뷰에서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지금 지금 레이아웃 파일 자체가 XML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XML 파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을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바꿔버리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그리고 다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단 호리존탈로 되어 있는데 일단 버티칼로 바꿀게요. 버티칼.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 가셔가지고 버티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일단 기본적으로 리니어하게 이제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건 우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레이아웃을 하나 더 집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쪽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쪽을 넣으셔도 됩니다. 예. 이쪽, 그래. 그러면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 더 들어있죠. 여기까지는 버튼들이고요. 여기서까지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 더 들어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하나를 더 추가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 호리존탈 리니어 레이아웃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옆으로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요. 이제 뭐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쪽을 좀 크게 만들고 싶다. 한쪽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웨이트를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버튼들이 이렇게 돼 있죠. 돼 있고 일단 지금 위드가 지금 전부 다 렉 컨텐트로 되어 있어요. 그죠? 렉 컨텐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일단 공백을 다 채웠어요. 원래 버튼의 렉 컨텐트는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공백 없이 다 채워진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진 거죠.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버튼 좀 크게 만들고 싶어. 그렇게 한다면 이제 웨이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웨이트라는 속성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웨이트 레이아웃 웨이트 하시면 지금 1이 되어 있죠. 1이 되어 있으면 이걸 3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커졌죠. 이건 뭐냐면요. 웨이트는 지금 렉 컨텐트를 하고 남은 공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거든요. 어떻게. 그럼 기본적으로 1대 1대 1이었다 그러면 처음처럼 이제 이 렉 컨텐트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공간들을 똑같이 1대 1대 1로 나누겠다는 의미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은 공간을 3대 1대 1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버튼 얘도 좀 더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웨이트를 이렇게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공간을 총 6개로 나눈 다음에 얘가 남은 공간을 3개 가져가고 얘가 2개 가져가고 얘가 하나 가져가는 형태로 지금 크기를 부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보시면 컨버터 뷰를 하셔도 되고 보면 컨버트 리니어 레이아웃 투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아이콘은 지금 컨스트레인트로 바뀌었죠. 근데 얘 지금 이름은 그대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은 이제 아이디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그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그냥 컨스트레인트로 바꾸면 되겠죠. 뭐 안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리팩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어차피 이름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원래 아까부터 바뀌어져 있었죠.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뷰 간에 이제 제약을 두는 방식입니다. 제약을 이렇게 만약에 이런 버튼이 2개가 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그냥 실행하시면 두 버튼 둘 다 이제 한쪽으로 왼쪽 상단으로 몰려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잠시 기다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버튼이 이렇게 왼쪽 상단에 나오죠. 배치는 이렇게 했지만 얘는 지금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에 기본 위치 0,0으로 가는 겁니다. 둘 다 지금 캡처했다고 보시면 돼요. 캡처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떤 제약을 걸어줘야 돼요. 제약을. 그러면 만약 얘 같은 경우에 제약을 어떤 걸 걸어주냐면 지금 이 위치에 두고 싶다. 그러면 얘의
페어런트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겠죠, 그죠? 페어런트의 탑 부분하고 어떻게 거리를 어떻게 이상 두겠다. 이런 식으로 제약을 둘 수 있겠죠. 그 제약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약을 거는 방법은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기준이 되는 지점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레이아웃 어트리뷰트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플러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재 거리를 가지고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다시 지우고 싶으면 여기 X 하시면 다시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걸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가져 다시 드래그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하게 이걸 이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매치 컨스트레인트 제약에 의해서 이제 길이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얘는 랩 컨텐트 이제 이 버튼에 랩 컨텐트의 크기 변하는 것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픽스드 고정이죠. 고정입니다. 화면 길이가 고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매치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얘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매치 컨스트레인트를 하면 위스랑 하이트는 다 0으로 설정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일단 크기를 랩 컨텐트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예, 그러면 다시 돌아가죠.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어런트하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다른 뷰하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거리를 39 이상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로 위치 같은 경우에도 페어런트의 탑하고도 결정할 수 있지만 또 얘랑 그 높이를 같이 세로 위치를 같이 할 수 있겠죠. 얘의 탑이랑 얘의 탑이 높이가 같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얼라인이 나옵니다. 얼라인 나오고 여기다가 레프트 엣지, 뭐 호리존탈 센터 뭐 하는데 지금은 탑 엣지겠죠. 예, 탑 엣지를 하게 되면 두 개가 같은 세로 위치를 잡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간에 제약을 걸어 놓음으로써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입니다. 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고요. 지금 앱을 만들면서 조금씩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버튼들은 다 지우고요. 일단 이미지 뷰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미지 뷰를 가지고 올 텐데요. 먼저 이미지를 여기 프로젝트에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미지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미지를 여기 프로젝트에 추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 사용될 이미지는 이렇게 각 나라별 이제 국기가 되겠어요. 국기인데 얘를 이제 얘들을 프로젝트에 추가해줘야 이제 프로젝트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리소스 매니저라고 여기 탭이 있을 거예요. 이 탭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하시고요. 이미지 에셋 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자, 드로벌. 자, 다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추가할 이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16개 이미지들이 이제 임포트 될 준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뭐 다른 것은 건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추가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자, 프로젝트 안에 이제 이미지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예, 가지고 배치를 딱 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각 쿠키들이 어느 이미지를 표시할 건가가 나오죠. 그러면 뭐 태극기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기 버튼들을 두 개 두고 버튼을 눌러질 때마다 이미지가 바뀌게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비슷하게 다른 크기에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추가할 이미지를, 이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16개의 이미지들이 이제 임포트 될 준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뭐 다른 것은 건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추가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자, 프로젝트 안에 이제 이미지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예, 가지고 배치를 딱 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각 쿠키들이 어느 이미지를 표시할 건가가 나오죠. 그러면 뭐 태극기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기 버튼들을 두 개 두고 버튼을 눌러질 때마다 이미지가 바뀌게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비슷하게 다른 크기에서 나오게 레이아웃을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얘를 센터로 두겠습니다. 센터. 네, 센터로 두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 센터 하셔가지고 호리존탈리, 버티칼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센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위아래 센터가 잡히겠죠. 네, 센터를 잡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 지금 자석 모양을 요거 활성화시키면 근처에 가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자석 기능을 한번 써볼까요? 일단 지금 현재 잡혀있는 컨스트레인트들을 일단 삭제를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쭉 끌고 가면 가이드라인이 보이죠? 예, 이 상태에서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석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미지 뷰를 이제 배치를 했고요. 일단 우리가 이 이미지 뷰의 이미지를 이제 코드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래서 일단 얘도 이제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참조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뷰에 이미지 뷰 이걸 이제 아이디를 확인한 후에요. 여기 가셔가지고 이미지 뷰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미지 뷰에 참조 변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r.id. 이미지 뷰였죠. 네, 이렇게 하면 참조 변수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코드로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느냐인데, 이미지 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액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액자. 예, 액자. 그래서 이미지 뷰는 그대로 있고 이 이미지 뷰에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은 리소스 아이디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 뷰.set 리소스 아이디라는 메소드가 있죠. 이미지 리소스. 여기에다가 드롭을, 그러니까 이미지들의 아이디를 갖다가 여기다가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아이디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r.s 들어가 보시면 여기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지들은 여기 드로우볼에 들어갑니다. 드로우볼에 들어가 있고요. 드로우볼 점 하고 나면 여기에 우리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 추가되어 있는 이미지들, 드로우볼의 아이디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있는 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미지가 뜨는 게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태극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이 되면 얘가 오스트레일리아 국기로 바뀌겠죠. 그러면 제대로 동작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디자인에서 태극기로 해놨는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국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 가볼게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쿠키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안드로이드는 화면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센터로 해놨기 때문에 센터에 다 맞춰져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센터에다 항상 어떤 화면 크기 바꿔도 센터에 맞춰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물론 밀도랑 이런 거에 맞춰서 다 이제 맞게 나오는데요.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처음 디자인했던 거랑 조금 다르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꽉 차고 그죠? 예. 다양한 화면 크기에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죠? 이 상태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배치를 화면에 차지하는 면적을 똑같이 해줄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 컨스트레인트에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라인. 이게 조금 가이드라인 있죠. 예, 가이드라인을 선택하셔가지고 얘는 이제 우리가 레이아웃을 하는데 조금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헬퍼들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버티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티컬 가이드라인을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죠. 예.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쪽 원 밑에 경계 부분에 가시면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바뀌어요. 지금 저쪽 오른쪽 기준으로 바뀌었고요.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퍼센트 기준으로 바뀌어요. 퍼센트 기준으로. 그러면 저는 이 쿠키의 위드를 전체 화면에 80%로 맞춰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쪽은 제가 10%로 할게요. 10%. 예, 10%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자 얘도 이쪽에도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겠죠. 자 얘도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바꿔야 돼요. 퍼센테이지로 바꾸실 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경계에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90%로 하게 되면 전체 안에 이 두 가이드라인 사이의 값이 이제 80%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미지 뷰에서 일단 얘는 일단 제약을 빼고요. 제약을 빼버릴게요. 빼버리고 제가 여기서 이쪽 가이드라인과 거리를 0으로 맞춰버릴게요. 0으로. 그러면 지금 잘못됐는데 일단 다시 빼고요. 자, 여기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딱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쪽도 가이드라인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자, 여기에는 지금 왼쪽 부분에 이제 0으로 또 맞춰 주시고요. 이쪽도 0으로 지금 맞춰져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면 크기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실행되면서 이제 알아서 맞춰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쿠키의 이미지에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화면 위드의 80%, 여기 10%에서 90%까지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가져갈 건데, 여기 지금 센터로 우리 태극기를 맞췄잖아요. 예, 국기를 센터로 맞췄는데 센터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올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호리존탈 가이드라인을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서 한 30%, 25% 정도에 맞추겠습니다. 25%. 그러면 얘도 지금 위에 제약을 없애버리고요. 예,
여기에서 쭉 걸어서 가이드라인에다가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얘는 픽스로 해서 픽스로 고정을 시켜버릴게요. 그냥 비율을 이렇게 유지시키면, 그죠? 그러면 여기 시작점하고 폭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율을 유지시키게 되면 이 높이, 하이트도 비율에 의해서 위스에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고정시킬 텐데, 그 비율은 여기 어트리뷰트스에서는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할 거예요. 코드로. 예, 코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코드로 XML로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서 뭐로 하냐면 앱 콜론 레이아웃 컨스트레이트 디멘전 레이시오 이렇게 해서 디멘전 레이시오를 4대 3 정도로 이렇게 고정을 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폭이 100이 된다 그러면 하이트는 75로 바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디멘전 레이쇼를 이제 추가를 해줬어요. 여기 이미지 뷰에다가 추가를 해줬어요. 이 부분을.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으로 가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아까하고 다르죠. 그죠? 하이트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랩 컨텐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죠? 그리고 위드스하고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아웃 하이트 같은 경우에도 컨스트레인트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게 이렇게 영DP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4대 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 디바이스를 바꿔보면, 그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위치를 잡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면서 맞춰가야 될 부분들이죠. 이것들은 지금 랜드스케이프로 돌려서 이렇게 잘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포트레이트로 하면 대부분의 장비에서 다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랜드스케이프도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또 그에 맞춰서 또 레이아웃을 또 잡아줘야 되겠죠. 일단 우리는 이제 포트레이트 위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30%인데 지금 우리가 비율을 4대 3으로 줘버리니까 좀 이제 좀 폭이 커졌죠, 그죠? 그래서 얘를 조금 올릴게요. 25% 정도로.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디바이스를 쓰더라도 이제 맞게 나올 겁니다. 예, 적당하게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는 픽셀 2로 계속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튼을 여기 두 개를 배치를 할 거예요. 버튼을 두 개 배치한 다음에 이제 이전 이미지 또 다음 이미지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버튼을 두 개를 일단 배치를 할 겁니다. 배치를 이렇게 하겠죠. 여기다가 자, 배치를 하는데 지금 왼쪽으로 가버리네, 그죠? 예. 일단 여기 제약을 걸어둘게요. 제약을 일단 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미지 뷰에 버텀에다가 걸게요. 그죠? 이미지 뷰에 버텀에다가 걸 겁니다. 그리고 뭐 한 50 정도 걸까요? 50 정도 거리를 두겠습니다. 50 정도 거리 두고 여기다 바로 숫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프트는 여기 가이드라인에 맞춰주면 되겠죠. 예, 가이드라인에다가 여기 맞춰주겠습니다. 잘 안되네요, 이상하게. 예, 가이드라인 맞추고요. 일단 가이드라인 일단 이제 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0으로. 그리고 버튼도 여기 이제 가져다 두고요. 얘도 쪽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으로 맞추고요. 거리는 50으로 맞추겠습니다. 50 맞추고 얘는 이제 이쪽 라이트로 맞춰야겠죠. 이쪽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값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전 버전, 넥스트 버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전, 이건 다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해상도를 바꿔 보겠습니다. 요4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넥서스 6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이 버튼들의 이제 이벤트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의 이제 아이디를 확인해 볼게요. 아이디. 버튼 10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얘는 버튼 1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도 가능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게 btn 프리뷰 그래서 리펙트 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btn 넥스트라고 해놓으시면 훨씬 나중에 코드 짜기가 편하실 거예요. 리펙트를 둘 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벤트 리슨을 처리할 건데, 잠시만요. 제가 이미지 뷰 얘가 지금 아이디가 바뀌었죠. 제가 녹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삭제했다가 다시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가 바뀐 거고요. 다시 원래대로 받쳐줬어요. 자, 그렇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버튼이 btn 프리뷰가 있고, 그죠? 프리비어스가 있고, 여기서 find vby id r.id.btn previous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버튼이 이렇게 빨갛게 나온 거는 뭐가 지금 뭐 때문에 빨갛게 나옵니까? 임포트를 해주란 얘기죠. 그래서 alt enter 해주시면 임포트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임포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 있고 btn next 이제 자, 헷갈리네요, 그죠? find r.id.btn next라고 하고요. 얘는 지금 보통 이제 변수명 규칙을 정하는 이제 컨벤션이 있습니다, 그죠? 컨벤션은 자바의 컨벤션은 보통 이제 캐멀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건 이제 이 과정에서는 또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 리스너를 이제 달아야 되죠. 그죠? onClick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봤죠.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구현해서 onClick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 거고요. 또 익명 클래스를 이용해서도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볼 건데 나중에 그 두 개의 리스너를 합쳐서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번 처리를 해볼 겁니다. 일단 클래스에서 btn onClick listener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implement 해서 onClick listener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enerate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 메소드를 구현해 줄 거예요. generator 그리고 implement 메소드 하셔가지고 onClick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는 코리아로 이제 바뀌게 버튼 누르시면 코리아로 바뀌게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죠? 이전 버튼 눌러지면 아까 원래 디자인할 때 우리가 코리아로 했잖아요. 그리고 시작할 때 오스트리아로 바뀌는데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코리아로 바뀌게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onClick 리스너 클래스가 정의되었고요. 얘를 btn 프리뷰의 리스너로 만들어 주려 그러면 객체를 생성해야 되죠, 그죠?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btn onClick 리스너 타입의 리스너를 하나 두고요. new btn onClick 리스너 해서 리스너 객체를 하나 생성했어요. 리스너 객체를 생성했고요.
예,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들으시면서 같이 코딩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btn preview.set onClick listener 버튼 이 btn 프리뷰에 onClick listener는 누구라고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스너가 너의 onClick listener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리스너한테 버튼이 눌러졌을 때 그 이후의 일은 리스너한테 이제 이름을 하는 거죠. 예, 이름을 해버리면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리스너를 하나 btn 프리뷰어스만 하나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전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태극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태극기가 그죠? 이렇게 태극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누르면 이제 변화가 없겠죠. 계속 태극기로만 나올 테니까 표시가 안 날 겁니다. 다음은 아직까지 우리가 리스너를 안 해줬죠. 예,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가 여러 장 있습니다. 여러 장 있는데 이 이미지를 다음 하면 계속 다음 이미지가 나오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이미지의 어떤 리소스 아이디를 배열로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열로. 그래서 정수형 배열을 하나 선언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스라고 우리가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아이디를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드로우볼, 여기 드로우볼입니다. 드로우볼 순서대로 오스트레일리아부터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드로우볼 캐나다 드로우볼 차이나 그죠? 드로우볼 프랑스 드로우볼 캐나다 프랑스 했고 그죠? 예. 드로우볼 오스트리아 했고 점은 드로우볼 인디아 드로우볼 뭐 이란 드로우볼 뭐 재팬이 있었나요? 재팬 드러블 코리아 뭐 이 정도로 할게요. 너무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지금 총 9개네 그죠? 예. 여러분들 다 하시려고 그러면 다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미지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미지 드로우볼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하나 했습니다. 배열 배열을 했고요. 얘는 정수형입니다. 이 아이디라는 것들은 다 정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형으로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tn next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우리가 익명 클래스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익명 클래스 set on click listener 해서 여기서 익명 클래스는 new라고 치고 인터페이스를 쳐주면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래서 엔터 치시면 이 안에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게 이렇게 메소드가 딱 템플릿으로 뜹니다. 그러면 얘도 하는 일이 마찬가지로 이미지 뷰에 set 이미지 리소스를 바꿔주는 거죠. 잠시만요. set 이미지 리소스를 바꿔주는 겁니다. 뭘로 바꿔줄 것인가?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다가 뭐를 할까요? 일단 캐나다를 일단 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r.드로벌.캐나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 하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쿠키가 나올 것이고, 다음에 넥스트 누르면 캐나다가 나올 것이고, 이전 버튼 누르면 한국 태극기가 나오겠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음 누르면 캐나다가 나오고 이전 누르면 한국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일단 우리가 두 버튼의 이벤트를 리스너를 우리가 생성해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음 이미지가 나오고 프리비어스가 누르면 그 이전 이미지가 나오게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가 지금 몇 번째 이미지인지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럼 얘가 int 해서 index라는 이미지를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인덱스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가 몇 번째인지를 이제 저장을 하고 있을게요. 얘는 자,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인덱스를 이용해서 지금 드로블에 리소스 아이디를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인덱스가 이제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이미지스에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이미지스의 제로가 되겠죠. 이미지스의 제로. 예. 여기에서 제로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국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어떻게 할까요?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일단 이 인덱스를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인덱스를 이렇게 하나 1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을 이렇게 고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스에다가 인덱스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여기도 그냥 인덱스를 넣어줘도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인덱스가 이제 0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실수했네요. 예, 인덱스가 이제 하나 감소해야 되죠. 얘는 프리비어스니까 그죠? 얘가 프리비어스의 리스너니까. 그러면 이제 넥스트의 리스너는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켜야겠죠. 인덱스 뿔뿔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캐나다가 아닌 이미지스의 인덱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프리비어스 버튼 리스는 얘죠. 얘는 이제 인덱스를 하나 감소시킨 다음에 해당하는 이미지에 출력하고 pt next의 리스너는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지금 해당하는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예.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실행되었는데요. 다음 누르면 캐나다, 또 다음 누르면 중국, 다음 누르면 프랑스, 독일, 인도, 이란, 일본, 한국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금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한국 다음을 누르면 앱이 종료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한국까지 총 9개죠. 9개. 9개의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음 할 때 이제 인덱스가 8에서 9로 되어 있겠죠. 그죠? 원래 지금 9개이기 때문에 인덱스 범위는 0부터 8인데 그죠? 한국 태극기가 나왔을 때 다음 누를 때 인덱스가 1 증가해서 9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array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을 한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해보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인덱스가 그죠? if 인덱스가 뭐와 같으면 이미지스의 랭스는 9잖아요. 그죠? 9죠? 9에다가 빼기 1을 하게 되면 이제 8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한국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죠? 그죠? 한국이 나오는 상황이다 말이죠. 그때 이렇게 돼버리면 이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버튼 넥스트 있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네이블을 폴스로 시켜야 되죠. 예, 디즈블 시켜야 됩니다. 디즈블. 그래서 이 버튼이 누르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버튼이 누르지지 않게.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제 인덱스가 0이 됐을 때 또 이전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또 exception이 발생을 하겠죠.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if 해서 인덱스는 0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btn previous를 디즈블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버튼 얘를 이제 우리가 onCreate 메소드 안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얘 선언을 이쪽에 멤버 변수로 좀 해주겠습니다. btn preview, btn next도 이쪽으로 멤버 변수로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지워야죠. 지워야 됩니다. 꼭. 예, 그래서 제가 강의해보면 제가 이렇게 소스를 고치면 그 부분을 안 고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꼭 에러가 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접근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폴스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아웃 오브 바운스는 그 익셉션은 이제 아웃 오브 바운스 익셉션은 발생하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하면 여기 디즈블 되죠. 예, 디즈블 된단 말이죠. 디즈블 돼서 이제 더 이상 누르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전 버튼을 한번 볼게요. 이전 버튼. 자, 이전 누르면 여기서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전이 눌러주면 인덱스 값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다시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단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전 하면 얘가 오스트레일리아가 나오면 얘도 디즈블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둘 다 디즈블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못 쓰죠. 예.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처리하면 둘 다 여기서 처음에 이네이블을 둘 다 시켜주는 거죠. 둘 다 이제 시켜주는 거죠. btn previous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여기도 btn previous의 set enabled는 true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얘는 사실 똑같습니다.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아요. 예. 그 부분 나중에 또 한번 보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처음 시작하면 여기 인덱스가 제로인 거죠.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면 이전 버튼은 사용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btn previous 얘가 지금 이쪽으로 해야 되죠. btn previous set enabled를 얘가 false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버튼이 이제 눌러질 때마다 일단 enable 했다가 인덱스의 값에 따라서 이제 false 해야 될 일이 있으면 false를 시키겠죠. 일단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전 버튼이 디스블 되어 있죠. 디스블 되어 있고, 자, 넥스트를 누르면 이게 살아나야 되죠. 넥스트 하면 또 살아나죠. 그죠? 그리고 다음, 이전,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의도대로 지금 잘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버튼이 두 개잖아요. 그죠? 버튼이 두 개입니다. 버튼이 두 개인데, 지금 만약에 버튼이 좀 많습니다. 버튼이 계산기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버튼이 한 20개 이상 되겠죠. 그죠? 2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버튼마다 다 일일이 우리가 리스너를 만들어 주려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너무 많아요. 그죠? 리스너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하나의 리스너로 처리하는 방법을 조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btn onClick listener 클래스를 구현해 놨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onClick 메소드에 지금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어요, 그죠? 매개 변수가 view형이고 view라는 이름으로 넘어옵니다. 이건 onClick은 우리가 호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안드로이드에서 호출해 줍니다. 호출할 때 여기에 뭘 주냐면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된 뷰가 여기 실려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버튼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버튼의 참조값이 여기 실려와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뭘로 구분하냐면 뷰에 id, get id를 이용해서 id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id. 그래서 이제 if 해가지고 지금 뷰에 넘어온 얘의 id를 확인해 봤을 때 r.id.btn next냐 프리뷰냐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 버튼이 많아져도 이 id 가지고 우리가 버튼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버튼 next부터 할까요? 네, next부터 하겠습니다. next일 때, 그죠? 넘어온 id가 이제 next일 때, 그죠? next일 때 어떤 처리, 그죠? 그리고 else, if 해서 btn previou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btn next일 때는 얘가 처리하면 되고 btn previous일 때는 여기서 처리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버튼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여기에서 지금 아까 봤듯이 여기 previous냐 next냐는 다른 코드가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next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인덱스를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시키는 것이고 얘는 인덱스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onClick 메소드가 실행됐을 때 제일 먼저 얘를 먼저 실행시키고요. 그럼 여기는 인덱스 값을 바꾸는 게 필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가 제로일 때는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미지스의 length 101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btn onClick listen을 가지고 두 개의 우리가 그 버튼의 이벤트를 다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btn previous는 이제 이미 listener로 얘로 했고, 그죠? next는 지금 익명으로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listener 얘가 오면 되죠. 얘가 같은 listener가 오면 됩니다. 같은 listener. 그래서 얘는 이쪽 밑으로 빼버리고요. 코드를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하나의 그 onClick listener를 가지고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는 여기 ID 가지고 우리가 구분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버튼이 눌렀을 때 다른 부분만 각각 코드 블럭에서 이제 실행해 주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실행해 보면 동작은 똑같이 합니다. 동작은 똑같이 하고요. 이런 식으로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플러스 인덱스가 여기에 얘는 지금 btn previous가 아니고 next가 돼야 되죠. 죄송합니다. next가 돼야 되고 여기는 previous가 돼야 되고요. 또 인덱스가 증가했을 때 8이면 false를 시킨다. 예.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 잘 동작하네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지 뷰어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일단 이미지 뷰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미지 뷰어는